일단 그래프 또는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인공지능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 있었죠. 뭐 이런 어디 도시에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했고, 그때 그러면서 뭐 이게 한북 그리기가 가능하니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나왔던 것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구성 요소를 보면 V가 있고 E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주로 노드 또는 뭐 엣지 뭐 이런 이야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여기서는 뭐 노드, 볼텍스 뭐든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엔터티가 이렇게 있고 뭐 번호가 매겨져 있겠죠. 그리고 엣지가 1번과 6번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두 개가 인터랙션을 한다는 이야기고, 1번과 3번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건너로는 이렇게 뭐 이게 간접적으로는 뭔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abstract한 relation이라는 건 뭐냐 하면, physically 얘가 지금 탁탁탁 여기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상적인 것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1번, 5번, 6번 이것들이 뭐가 될 수도 있고, 관련이 있으면 선을 긋는 거고, 관련이 없으면 선을 긋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우리가 뭐 표현을 담고 싶으면, 예를 들어 1번과 6번에 이걸 뭐 우리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도시가 이렇게 1번에서 6번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선을 긋는 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번에서 3번으로의 직행은 없는 거고 완행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든. 여기다가 만약 이 엣지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쓴다고 하면 그 숫자는 뭐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거리가 될 수 있겠죠.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예는 뭐 1번과 6번의 어떤 반딩이 되는 스트렝스로 해당하는 뭐 웨이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뭔가 모르겠지만 엔티티들이 있고, 그 엔티티들 간의 상호 관련성, 뭐 페이스북, 뭐 요즘 메타지만 그 사람들이 막 있고, 나랑 친구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없으면 연결고리가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온오프면 선이 있다 없다고, 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거기에 정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요 위에다가 숫자를 쓰면 되고, 이게 그래프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분야에서 이런 거가 지금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예제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아직은 딱 떠오르지는 저도 않아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1번의 친구는 2번이고 6번이고, 뭐 3번은 좀 친구가 많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노드는 뭐 또는 볼티지는 V로 표현하고, 엣지 또는 링크 릴레이션은 E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엣지에 뭐 숫자가 어사인이 되어 있다면, 넘버가 어사인이 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는 그냥 웨이트라고 할게요. 그럼 뭐 웨이트는 뭐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커넥션의 어떤 스트렝스나 임포턴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디파인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프는 디렉티드 될 수도 있고 언디렉티드 될 수도 있다는 건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 두 개가 여기가 왜 어떻다는 걸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면 뭘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화살이 있으면 1번이 2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코절러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1번이 원인이고 2번이 그 결과인 거예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우리로 뭐 이게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면 일방통행인 거고, 방향성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딥러닝은 화살표일까요? 화살표가 아닐까요? 이거 잠깐 다른 이야기입니다. 딥러닝은 화살표 디렉티드일까요? 언디렉티드일까요? 다시 질문, 여러분들 아시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지도 학습을 할 때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X를 넣었어요. 뭐 이렇게 쭉 있고 막 네트워크 있고 뭐가 이렇게 있는데 Y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노드가 두 개가 있고 X와 Y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치죠. 그래서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성이 코릴레이션에 가까운가요? 코절러티에 가까운가요?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 레프리젠트 하는 게 코릴레이션이에요. 코절러티는 딥러닝 모델은 표현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이니까 당연히 인풋이 아웃풋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서 Y를 여기에 넣고 X를 여기에 넣으면 인버스 하는 관계의 네트워크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절러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코릴레이션에 쪽에 관련된 거지. 뭐 X가 커지는데 Y도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뭐 함수가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코릴레이션만 보여주는 딥러닝 모델인데 그걸 잘못해서 코절러티로 잘못 해석해서 이게 극단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예시인데 X하고 Y만 있었어요. 근데 X가 커지니까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니까 Y도 작아졌다고 치죠. 데이터를 쭉 경향을 봤더니 그럼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죠. X가 원인일까? Y가 원인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경향성을 봤더니 어떤 G라는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를 들어 몰랐거나 아니면 언업저버를 하거나 아니면 관측을 못했다고 치죠. 근데 실상은 G가 있고 G가 X에도 파지티브하게 영향을 주고 Y에도 파지티브하게 영향을 줬다고 치죠. 그럼 G가 커졌어요. 그럼 X도 커지고 Y도 커졌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예를 들면. 그럼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지? 그럼 뭔가 얘를 막 뜯어 고쳐요.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얘를 고쳤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뭐 좀 조금 나와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뭐 디렉티드, 언디렉티드 하면서 뭐 이런 개념까지도 제가 살짝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레프리지 되어 있다면 시스템이 내가 어떻게 잘 연구를 해서 그러면 G가 원인이고 X와 Y는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인 거예요. 그 만약에 뭐 X가 뭐 잘못됐거나 뭐가 Y가 잘못됐다고 알고 되면 G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특히 디렉티드 그래프를 보면 코절러티를 따질 수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람이면 뭐 방향성이 서로 좋아하느냐 그러면 뭐 언디렉티드고 누가 누구의 보스냐 뭐 이러면 디렉티드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렇습니다. 뭐 에어포트 뭐 어디서 어디로 날아간다 뭐 이런 것들 시티 서로 트래블이 가능한 트래블 비트윈 등 뭐 방향성이 있으면 뭐 디렉티드고 뭐 커넥트면 뭐 언디렉티드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우리는 예를 들어 1번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뭐가 이렇게 엔터티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얘는 얘와 관련이 있으면 손을 그고 관련이 있으면 손을 안 그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위상적인 거를. 자,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컴퓨터한테 어떻게 알아듣게 할까요? 이 위상적인 구조를 어떻게 알아듣게 하면 될까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렇게 연결된 관계를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연산을 하죠. 행렬로. 괜찮겠나? 행렬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죠. 뭐 뒤에도 있을 것 같은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번하고 2번은 연결이 안 돼. 1번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2랑 연결되어 있고 6이랑 연결되어 있고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뭐 0. 그럼 2는 1이랑 연결되어 있고 3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행렬은 좋아해요. 행렬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저렇게 이해하면 되고 우리는 저게 우리 이거 보고 저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게 더 좋아요. 자, 이거를 그래서 adjacent matri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랑 이거랑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렬의 차원은 노드의 개수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리고 1이면 선이 연결되어 있고 0이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선의 연결 유무. 여기 혹시 웨이트가 있다면 웨이트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꼴 adjacent matrix A. 그리고 컴퓨터한테는 그걸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행렬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행렬의 특징은 뭔가요? undirected면 얘가 시메트릭 해야겠죠. 1번이 2번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2번도 1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undirected면 directed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향성이 없는 것만 예제로 다룰 거고 그런 경우에는 항상 A 행렬은 대칭이어야 돼요. 대칭성.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1하고 1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자기 자신한테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기 자신한테 나와서 자기가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1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엔터티가 손을 이렇게 몇 개 그으면 여기가 대부분 뭘까요? 대부분 0이겠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냥 이런 그래프를 표현할 때 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adjacent matrix A는 대부분 0입니다. 그게 스파르스예요. 그래서 메모리 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0이고 1이 몇 개 없는 건데 행렬 지금은 노드가 7개인데 뭐 예를 들어 한국의 도시를 뭐 굵직굵직한 로케이션 뭐 GPS 뭐 이렇게 내비 이렇게 생각하면 행렬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예를 들어 1000 x 1000 예를 들면 근데 그중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포항도 있고 할 텐데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0이겠죠. 바로 옆에 있는 것만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A 행렬은 대부분 다 0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유식하게 이걸 아주 스팔스하다 그래요. 아주 스팔스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렬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보죠. 이건 말씀드렸어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딱 보면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얘기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한테. V는 1부 터치.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페어로 있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요걸 알려줘도 됩니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알려줘도 돼요.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컴퓨터에게. 이제 이걸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떻게 알려주느냐는 사실은 우리 기계공학 베이스에 저희가 고민할 건 아니고 뭐 그래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요 얘기랑 어제이슨트가 요렇게
이건 뭐죠? 1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2번, 6번. 2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1번, 3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의 V에다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도 상관없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다 요것도 다 정확하게 동일한 양의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캐리하고 있어요. 단지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저희는 계속 이것만 가지고 뒤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큰 네트워크를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죠. 자, 그러면 같은 이게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화살표가 없고 화살표가 있고. 그러면 이 행렬이 더 이상 대칭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값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보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다르구나. 당연히 다르겠죠. 1번 여기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1번이랑 3번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2번은 3번이랑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으니까. 뭐 오케이. 뭐 이건 뭐 넣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좀 우리는 행렬을 좋아하니까 한데 뭐 스팔스한 특징이 일반적으로는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7x7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경우만 보면 뭐 메모리가 1개, 2개, 3개에서 훨씬 더 적습니다. 메모리 입장에서. 자, 그러면 뭐 퀴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A 행렬 한번 여기다 그려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연습 삼아. 저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걸 할게요, 괜찮아. 1, 2, 3, 4, 1, 2, 3, 4. 1이 2랑 연결되어 있고 3, 4랑 되어 있고 2는 1이랑 되어 있고 3이랑 되어 있고 3은 1, 2 4는 1, 3 맞나요? 또 여기는 뭐 또 좀 다르겠죠?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 또 반대로 이걸 보고 행렬 A도 해보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래프는 디렉티드로 뭐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퀴벌런트하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정보니까. 그럼 뭐 어떻게 생겼나요? V가 이걸 뭐 어떻게 그려야 되나? 1, 2, 3, 4 0, 1, 2, 3, 4, 5라고 치고 0은 2랑 연결되어 있네요. 2, 3 이렇게 되어 있고 1은 2랑 3이랑 연결되어 있고 2는 4랑 연결되어 있고 3은 5랑 연결 4는 3과 5 5는 0이랑 이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디렉티드니까 방향성이 있겠죠. 뭐 방향성 화살표는 따져보세요. 하죠. 1번, 2번 되어 있고 1은 2, 3 다 이 방향일 겁니다. 아마 3은 5랑 3은 4랑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랑 이렇게구나. 4는 5랑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그림 맞나요? 네.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이게 그래프예요. 자, 이제 그래프 자체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고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보죠. 노드마다 디그리라는 게 있어요. 디그리. 노드의 디그리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지 말고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얘의 디그리 우리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디그리를 뭐로 정의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언디렉티드라고 생각하면 연결되어 있는 개수 이 경우는 3개. 이게 언디렉트인 경우에 그럼 왠지 노드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면 디그리가 높은 거죠. 뭐 소셜 네트워크 같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친구가 많은 뭐 인싸 뭐 이런 거죠. 디그리의 느낌으로 간접적으로 그걸 표현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특정 웨이트는 디그리가 높을 테고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디그리가 낮을 테고 뭐 그런 거를 그거를 어렵게 지금 보면 노드마다 언디렉티드에서 디그리를 정의하는데 i번째 노드의 디그리는 i에서 이 a는 제이슨 매트릭스입니다. i에서 j로 되는 그러니까 i에서 시작해서 j로 가는 거의 엘리먼트죠. 그거를 j를 1부터 모든 n까지 다 더하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이걸 다 더한 거니까 연결되어 있는 개수죠.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럼 디그리라는 것은 노드가 1, 2, 3, 4 이렇게 디그리가 쭉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디그리 얼마죠? 3, 1, 2, 2 이 그래프에 보죠?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3이고 하나고 두 개고 두 개고 이게 디그리, 노드의 디그리입니다. 얼마나 선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 그러면 노드마다 디그리가 하나씩 어사인이 돼요. 근데 그거를 뭐 아직 왜 그런지는 그냥 원래 3, 1, 2, 2였어요. 이거를 대각행렬로 만들 수도 있겠죠. 같은 양이 나머지 다 0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이고널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대각행렬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예요. 이게 노드의 디그리를 표현하는. 뭐 문제 없죠? 그냥 A가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게 이거 다 더하고 이쪽으로 다 더합니다. 그걸 대각행렬에 딱딱딱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0. A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는 전혀 없으면 A가 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D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더 볼 텐데 지금 요 애니메이션 요거랑 요렇게 하면 각자가 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셀프 커넥티드 엣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드 제이슨 매트릭스 A 관점에서 보면 각자가 각자한테 가니까 여기가 다 0이 아니라 이제는 1이죠. 그걸 수학적으로 보면 A에다가 A와 같은 사이즈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A에서 시작해서 I는 그냥 더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셀프 커넥티드 엣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 그림으로 보세요. 요거였다가 요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자, 그러면 요렇게 된 거의 디그리는 또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계산할 때는 A에다가 이게 또 I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그래서 A 언더바 셀프라고 제가 했고 거기에다가 썸을 이 방향으로 하고 플래트닝 한 다음에 다이고널을 하면 D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코딩적으로 됐고 하나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자 지금 요거까지 했어요. 요거까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선이 4개가 연결되어 있고 얘 입장에서는 선이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인싸예요. 2번에 비해서는. 근데 그건 됐고 그 정보가 다 이렇게 다 여기 담겨져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모든 노드들을 동등하게 보고 싶어요. 노드들을, 웨이트를. 그럴 수도 있겠으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다 이퀄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선의 하나하나의 웨이트, 선의 하나의 중요도가 떨어지죠. n분의 1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는 노멀라이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드를 다 이퀄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얘 연결되어 있는 개수들의 중요도가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이게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지금 뭘 하냐면 이걸 다 이쪽으로 더했을 때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죠? 1.
1. 그럼 어떻게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죠? 4로 나눠주면 되죠. 2로 나눠주면 되고 3으로 나누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인버스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건데 지금 대각 행렬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는데 각각의 노드가 다 서로 인디펜던트 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D 인버스랑 얘를 그냥 그냥 A 이거는 A 셀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가 아니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저 D 인버스랑 계산을 어떻게 해야 저게 나오나요? D 인버스하고 앞에다가 이거랑 곱하면 얘가 됩니다. 한번 손으로 좀 끌적끌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학적으로는 행렬은 저렇게 계산을 한 거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노드를 동일하게 등가로 놓고 싶어서 각각의 웨이트가 이제 여기 개수로 나눠줘야 되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거의 결과가 요겁니다. 손으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D의 인버스에다가 A 셀프를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adjacent matrix A에서 시작을 해서 셀프 커넥티드까지 넣어서 했고 거기에다가 디그리로 노멀라이징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이 방향으로 더하면 다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얘만 들여다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얘의 문제가 뭐죠? 지금까지 행렬은 계속 어때야 됐죠? undirected니까. 다 시메트릭 해야 되는데 얘는 하면 시메트릭 하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시메트릭 하지 않아요. 시메트릭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연산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first attemp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는 하지 않아요. 이제 서양대 수를 좀 이렇게 공부하면 요거 보세요. 요거가 요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뭐 숫자의 파워에 저렇게는 되지만 행렬에 저거는 쉽지 않아요. 그 좀 많이 복잡한 겁니다.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스페셜하게 D가 대각 행렬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루트 2랑 동일한데 D가 대각 행렬이 아니면 달라요, 사실은. 근데 괜찮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직관적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해봤더니 지금 분명히 undirected 행렬 그 그래프를 뭔가 표현하는데 시메트릭하지 않아서 뭔가 좀 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 D로 나눠서 A를 계산을 하면 일단 했다고 치고 하면 딱 보면 요거예요. 대칭이에요. 그리고 얼추 노멀라이즈 된 개념의 A가 새로운 A, 그러니까 A 틸다라고 할게요.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저거를 쓸 거예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펑셔널 하기에는 기능적으로는 이거였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각 행렬이 이런 행렬이 아닌 여기 뭐 숫자가 오프 다이어널 숫자가 있으면 이거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오케이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파이썬에 보면 뭐 사이파이의 fractional matrix power 이렇게 해서 D에다가 마이너스 0.5 하면 계산해줘요. 그냥 쓰면 됩니다.
지금은 그 원리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dF normalization이라고 하고 A에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요거 A self 요거, 그런데 요거를 그냥 행렬처럼 곱하기 위해서 as matrix로 형을 변환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는 전혀 상관없고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num파이로 행렬들이 define 되어 있었기 때문에 as matrix로 바꿔주면 그냥 곱하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에 normalize 된 느낌에 해당하는 뭐 업데이트 또는 좀 modify 된 adjacent matrix는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라는 게 우리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래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그 핀 했을 때 라이브러리 만든 것처럼 당연히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X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프를 쓰는데, 계산을 하는데 쓸 거예요.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임포트하고 그래프를 G로 define 하고 나서 노드 엣지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1, 2, 3, 4. 그 다음 1하고 2하고 연결되어 있고 1, 3 연결되어 있고 2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쭉 해서 쇼를 하면 이렇게 플롯이 돼요. 이거가 정확하게 이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냥 플롯을 한 거예요. 그럼 보면 1번, 2번, 3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3번과 4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성을 표현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 G에다가 adjacent matrix A가 뭐냐고 하면 A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프린트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A는 이렇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X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래프를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연결된 것만 1111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to dense로 바꾸면 우리가 원했던 adjacent matrix 행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기에 신텍스니까 이렇게, 요게 그냥 A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래프 플러스 딥러닝을 할게요. 그래프 플러스 딥러닝.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스럽진 않은데 뭐 사람 1, 여기 뭐 1번부터 30번까지 다 있다고 치죠. 여러분들이 다 로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가 로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주로 거기서 피처 익스프레션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피처들을 뭐 여기 보니까 나이, 키, 몸무게, 뭐 대학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피처들이 다 익스트랙션이 되겠죠. 여기 우리 지금 30명이. 그러고 나서 그 피처를 기반으로 뭘 할까요? 뭐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레이블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다고 치면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피처들이에요. 근데 뭐 사람 일은 좀 그렇지만 데이터 포인트잖아요. 그 데이터 포인트에 피처들이 어사인 되어 있고, 근데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은 서로가 아무런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포인트와 이 데이터 포인트가 아무런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리즈너블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가정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같은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서로 아는 사람이다. 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마다 저 피처가 어사인이 피처로 있지만 사람들 간에 관련성이 있으면 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난리지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보가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보다는. 그리고
엄밀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노드 0번이었다. 그러면 이게 뭐 피처 x1, x2, x3 뭐 이런 거예요. 피처들이. 여기서는 옆으로 쓸게요. 이렇게 옆으로. 5. 각각의 노드마다 피처들이 어사인 되어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노드들 간에 관련성이 있으면 선을 그어두고, 이건 우리가 그냥 긋는 거예요. 아니까. 없으면 긋지 않고. 그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디펜던트한 관련 관계까지도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기계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럼 기계 시스템의 컴포넌트들이 뭐 굵직한 게 한 5개가 있었다고 치죠. 뭐 모터가 있고 뭐 또 뭐 할까요? 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그럼 모터들을 잘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어떤 피처 벡터가 있었을 테고, 뭐 A라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었을 테고. 근데 예를 들어 모터의 기어에 의해서 샤프트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선을 그으면 되겠죠. 근데 모터가 여기 있는데 기계 시스템에서 저 멀리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 선의 역할을. 이 선의 역할. 근데 그래프로 우리가 가져가서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이 관련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예를 들어 4번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주나요? 1번하고 3번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1번과 3번이 문제가 없어도 4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영향을 바로 주겠죠. 그러면 얘가 영향을 줬어요. 그럼 또 예를 들어서 그럼 요즘 시국에 코로나로 하면 딱 좋겠다. 설명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뭐 4번이 아파서 3번한테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1번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1번은 접촉한 사람 또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으니까 각각의 가능성은 높지만 이 각각의 확률은 뭐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노멀라이즈 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보면 1번이 3번을 디렉트하게 영향을 줄 수는 없죠. 이 경우에는. 건너는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좋네요. 코로나 그 전파되는 모델은 무조건 네트워크로 합니다. 자, 지금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 행렬이 되는 거죠. 이건 설명했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자, 지금부터 그래프만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래프 플러스 딥러닝인데, 뭐와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고 매칭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CNN이에요. 여기 CNN입니다. 자, CNN을 이렇게 그린 걸로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ANN 예제를 할 때 엠리스 데이터셋을 플래트닝을 해서 문제를 풀었죠.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 이미지의 공간상의 정보를 플래트닝 하면서 어그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CNN이라는 걸 고민했는데, CNN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미지의 픽셀이라고 보면 커널이 훑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요 픽셀을 업데이트 하는데, 예를 들어 커널이 3x3이라고 하면 요 옆에 있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얘를 업데이트한테 영향을 준 거죠. 컨볼루션 한번 한 거는. 얘를 업데이트 하는데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내가 커널 사이즈를 3x3으로 한 거잖아요.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커널 사이즈라는 거가 내가 암묵적으로 이미지니까 공간상에서 하나의 픽셀의 정보를 다음 레이어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3x3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니면 커널 사이즈에 있는 픽셀만 얘를 업데이트하는 데 영향을 주겠다고 내가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시프트가 될 테니까 얘들만 얘를 업데이트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거예요. 얘를 업데이트하는데 이거 이외의 나머지 픽셀의 정보들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NN이 가벼운 거예요. 스팔스하고 웨이트가.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다루는 게 이미지, 인풋의 형태가 이미지라는 프라이어 날리지를 여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모델이 훨씬 더 가벼워진 겁니다. ANN은 얘를 업데이트하는데 모든 데이터와 선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픽셀이랑 선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판별하는데 강아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픽셀은 일반적으로 상관없잖아요. 멀리 떨어진 거는. 그래서 로컬하게 보는 겁니다. 로컬하게.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미지는 픽셀별로 그리드로 딱딱딱 있기 때문에 무조건 커널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만 하면 돼요. 무조건. 이미지 픽셀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 됐죠? 그리고 이게 커널이고,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그래프예요, 그래프. 얘를 업데이트 하고 싶어요. 얘를. 얘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얘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애만 고려하겠다는. 아직 업데이트라는 말을 제가 오피셜하게 쓰진 않았는데, 이제 내가 여기 값을 뭔가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여기는 뭐 노드들의 값을 뭔가 참조해서 내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얘만 보겠다. 얘는 안 보겠다. 됐죠? 그러면 저게 제너럴한 건가요? 이게 제너럴한 건가요? 이게 제너럴하고 이거에 노드들이 저렇게 그리드로 딱딱 있으면 그게 CN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제너럴한 겁니다. 이게 한마디 하고 플러스 저기는 연결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다 저렇게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얘와 연결되어 있지만 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게 어디에 있나요? 그게 A에 있잖아요. 그게 A에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 때 A를 참조해야 됩니다. 이웃에 있는 애들의 정보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됐죠? 그리고 커널. 여기에서의 커널은 뭐죠? 요게 지금 커널이고 딱딱딱 이렇게 웨이트 9개. 여기에 커널은 얘 딱 있는 커널. 근데 얘는 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드마다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다시. 일단 그렇게 합시다.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얘 연결되어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지금도 그래프 우리도 여기에 다시 제가 왔다 갔다 죄송한데 요거를 고려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를 정했어요. 근데 이제 커널에다가 예를 들어 3x3이면 9개의 오메가가 있을 거잖아요. 오메가는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메가로 넣어놓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서 가장 좋은 피처를 뽑을 오메가를 학습을 통해서 찾는 거죠. 저기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업데이트할 때 여기서 오메가라는 건 여기 값하고 오메가랑 곱해서 여기 곱하고 더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값과 여기 값에 각각의 오메가가 곱해지고 더해서 얘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게 커널이 됩니다. 뒤쪽에서 그 행렬로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서 드릴게요.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CNN 다 아니까 저거 됐고 좀 더 제너럴한 겁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저기 마찬가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뭔가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A라는 행렬에 다 들어있다. 그게 가장 키한 아이디어.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사람으로 하면은 피처 벡터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에 제가 그냥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처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가로로 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프에서는 피처를 가로로 집어넣어야 돼요. 가로로. 3번을 피처가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2번의 값은 필요가 없어요. 1번의 피처와 4번의 피처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쿵짝쿵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림을 뒀어요. 그리고 뭐 똑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얘를 피처 벡터라고 했는데 여기선 이 동네에서는 또 메시지라고 하면 메시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해서 메시지라고 하고 모으는 과정을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으는 거라서 그냥 용어 이 동네에서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해야 될 게 메시지 애그리게이션 하나가 더 있는데 업데이트.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메시지에서 해당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애그리게이션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쿵짝쿵짝해서 업데이트해서 제가 색깔을 바꿨으면 업데이트 되었다는 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과정을 할 겁니다. 메시지 애그리게이션 업데이트. 요게 한 레이어예요. CNN으로 치면 컨볼루션 한 레이어를 한 겁니다. 3번에서도 요 작업을 하고 1번에서도 요 작업을 하고 2번도 하고 4번도 하고 하면 다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 다시 뭔가 값은 다르겠지만 또 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러면 애그리게이션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요 이제 그림을 좀 잘 같이 저랑 보죠. V라는 노드가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예요. 애그리게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시만요. U라는 노드가 있는데 U에 있는 네이버후드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H를 애그리게이션 하겠다. 모으겠다. 그럼 어떻게 모을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 3번을 위해서 1번과 4번을 가지고 얘랑 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걸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놓으면 행렬이죠. 행렬인데 나는 3번의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얘. 근데 3번은 1번하고 4번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4번 값만 애그리게이션 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건 손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를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행렬 곱을 하면 1이니까 H1은 살아남고 0이니까 H2, H3 죽고 1이니까 H4가 남죠.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랑 얘가 이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오고 그냥 더했습니다. 엘리먼트로. 그러니까 애그리게이션을 하는데 어제 쓴 매트릭스를 쓴 거예요. 여기 좀 모호하신 분 이제 막 콱콱콱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H1을 업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보면 0, 1, 1, 1이니까 2, 3, 4를 다 더해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이렇게 하고 수식으로는 A에다가 이게 H고 캐피털 H고 A를 곱하면 정확하게 애그리게이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에그리게이션은 그냥 A라는 행렬 앞에 곱하면 됩니다. H는 피처 벡터를 가로로 또는 여기서는 메시지를 가로로 눕혀놓은 큰 행렬이고.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로 볼게요. 이제 여기가 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값을 3이라는 해당하는 메시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1번과 4번을 가지고 와서 단순하게 더했어요. 근데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F라는. 그거를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에그리게이션 한 H, 그 다음 원래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얘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넣고 이 전체 얘에다가 그러면 뭔가 새로운 값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F는 일반적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씌워요. ANN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이게 커널이에요. 이게 커널. 여기에 오메가가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그리게이션 된 H가 있고 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처가 H가 업데이트가 됐죠? 근데 이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거기다가 비선형을 하기 위해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 렐루도 좋고 탄젠트 하이퍼볼도 좋고 시그모이드도 좋고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거죠. 그냥 시그모이드는 엘리먼트 와이즈로 넌리니어 펑션을 씌울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업데이트는 두 가지 스텝을 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고 넌리니어 펑션에 집어넣고. 오메가가 주어지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근데 정작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뭐를 찾는 거죠? 학습한다는 거는 이 오메가에 들어있는 값을, 이게 정확하게 CNN에서 커널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찾는 거랑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이 H가 길이가 몇 개죠? 8개인가요? 9개인가요? 9개. 이게 9개니까 이거는 무조건 9개여야 되고 9x 9면 여기에 같은 사이즈의 메시지가 될 테고, 벡터의 사이즈는 표현하는 거에 따라 얘가 9개고 여기가 만약에 2개다. 이 오메가가. 그럼 여기 몇 줄이 되나요? 4줄인데 얘가 몇 개가 되나요? 2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따져보시고 코딩할 때 여기 좀 관련이 있습니다. 커널 사이즈에 의해서. 방금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다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가 있는데 뭐 K번째라고 하죠. 이 F를 저희가 데이터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에다가 좀 크게 하면 이렇게 한 거에다가 시그모이드 씌운 거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F를 찾아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값들만, 엘리먼트에 있는 값들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이슨 매트릭스 A는 에그리게이션 할 때 쓰는 거고,